바쁘신 중에도 금일 인천 청년정책 제안보고에 참석해주신 여러 내빈과 청년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보고의 시작에 앞서 짧게 참석자분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소명되시는 분들께서는 의자에서 일어나서 목례로 간단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변주영 본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청년위원분들과 군구 청년 대표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천 청년정책의 발전을 위해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인공. 근데 이 자리가 지금 들어오시면서 봤지만 2,000억이 넘는 건데 10년, 12년 동안 놀고 있었어요. 제가 이 장소를 스타트업 파크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뭐냐? 청년의 말에 힘쓰기입니다. 사실 국회의원 시절에 우리 전국에서 창업 지원단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하는 학교가 인천대학교. 인천대학교가 창업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창업 지원단을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갔는데 지금 인천 일자리위원회에 지금 위원으로 와 계신 청년하고 만났어요. 이야기를 이겁니다.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 청년들의 창업에 대해서 가장 지원이 없는 도시가 인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업 지원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천에서 창업하고 인천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 요령도 모르고 그런 거를 지원해주는 한교나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그 문제를 또 해결해야지. 잘 들으니까 해야 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부터 꼭 청년들이 창업하면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도시, 창업이 정말 용이한 도시, 이걸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던 차에 중소벤처기업에서 돈을 200 몇십억인가를 대줄 테니 창업 파크를 보전해라 이렇게 공모가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경제청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건물을 가지고 사실 그때 가장 유력한 데가 어디냐면 대전이었어요. 대전이 대전연구단지가 있고 벤처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인기가 할 거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2,500억짜리 건물들이 놀고 있는 거 봐. 청년들을 위해서 배우자. 그래서 이걸 출자를 하고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뒤집어서 인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기한 1호 스타트업 파크가 이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77개의 창업기업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220개의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에 구글 캠퍼스가 세계에서 8번째로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청년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청년들의 말씀을 듣고 정착한 사람들이 이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내가 같이 함께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런 걸 알아가기 위해서 또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 온 거니까 오늘은 제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두 가지 기억하면 되겠네요. 주청, 주인공은 청년이다. 주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청년네트워크 정상민 위원장의 2021년 청년 네트워크 성과보고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인천 청년 네트워크 2기 위원장 정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청년 네트워크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청년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입니다. 저희가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걸 목적으로 저희는 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를 통해서 현재 인천넷 2기 위원 중 10인이 예산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인천넷 2기 운영기획단은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에 협치단의 일원으로서 예산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거 타 광역시도의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은 청년 정책을 제안은 하지만 그 제안된 정책들이 반영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제안을 하지만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저희는 인천 청년 네트워크의 정책 제안과 더불어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인천 청년들이 제안하는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가장 큰 행정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청년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게 필요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활동하시는 그 청년들의 목소리와 광역에서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더 좋은, 더 나은 청년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와주신 서구, 남동구, 미추홀구에 활동하시는 청년 대표분들과 이제 일자리 본부장님께서 구성하신 뉴 거버넌스 소통 채널을 만들었고요. 창원마을 드림촌의 사업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현재 같이 시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창원마을 드림촌의 착수 보고회를 오후 7시에 개최함으로써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하고 있는 행정이 청년을 향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마을 드림촌 같은 경우는 시행이 결정된 이후에 창원마을 드림촌 내부 설계에서부터 모든 진행 과정을 전문가 일색이 아닌 청년 창업가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줌으로 청년 창업가들의 목소리를 정말 많이 들어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준석 최창업 분과장님 그리고 위원장 정상민이 청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 광역시도와의 청년 네트워크 교류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성과 그리고 다른 지역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더 나은 청년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교류회를 활발하게 참석을 했고요. 인천광역시 규제만화위원회, 젠더 거버넌스 위원회, 그리고 통계위원회, 탄소중립 2050 그리고 드림촌 민간상생 협의체 청년위원 이 모든 위원회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시정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지자체, 광역단체도 하지 못했던 비대면 전체회의를 2차례 개최를 했고요. 작년 12월 청년 네트워킹을 위한 전체회의를 1차 진행을 하고 올해 3월 4일에는 각각 분과에서 나왔던 그런 아이디어들 중에서 인천 청년들이 꼭 필요한 안건이 무엇인지 분과별로 토론을 통해 이것을 정책화시키는 그런 네트워크 전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상민 위원장님의 2기 활동 성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인천 청년 네트워크 2기가 작년 8월에 출범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대면할 기회가 많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업과 병행하며 시정 모니터링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여 주신 50여 명의 청년 네트워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인천 청년정책 제안 발표입니다. 그간 청년 네트워크 위원님들께서 많은 청년 정책을 제안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오늘은 정책 분야별 1개 사업만 발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청년이 그리는 인천의 미래에 모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이 그리는 하면 여러분께서 인천의 미래 하고 큰 박수 보내주세요. 청년이 그리는 감사합니다. 발표는 문화예술분과, 취창업분과, 참여관리분과, 주거생활안전분과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놀거리를 만들고 있는 문화예술분과장 우주의 아이돌 정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많이 오버되셔서 짧게 하라고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다른 분과가 그렇듯이
다음 제가 넘겨야 되나요? 네. 하나만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분과 마찬가지로 2020년과 올해 회의를 열심히 진행했고요. 저희는 정책 제안을 인천 청년 문화 테이블을 제안을 했는데요. 인천 청년 문화 테이블은 보시다시피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대상이 되어서 청년 예술인 복지라든지 관련 사업 등을 연구하고 정책 제안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는 그런 포럼을 만들고 싶어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사실 이 비슷한 사업이 있었는데요. 인천문화재단에서 인천문화포럼이라고 그 안에 인천문화 활성화 분과가 있었고 제가 그 분과의 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임기의 이유로 2년 만에 없어졌어요. 청년 문화 활성화 분과만. 인천 청년 포럼은 남아있는데 근데 그때 저희가 그 인천 문화 포럼에서 인천 청년 활성화 분과를 운영하면서 평소에는 이런 저희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문화예술 분과는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사실 이런 시정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그런 포럼을 통해서 많이 유입이 됐고 이런 청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 문화 테이블이 다시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참여가 쉽지 않은, 접근이 쉽지 않은 청년 문화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서 정책 제안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복지라든지 그런 콘텐츠 기획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고요. 이 사업이 꼭 제안이 선정이 되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과에서 현재 이제 분과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는 저희 분과가 총 11명인데 11명이 각자 하나의 콘텐츠씩을 만들어요. 인천 청년 문화에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어서 매주 하나씩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뭐 취미라든지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청년 문화 공간 뭐 이런 것들을 매주 하나씩 11개의 콘텐츠를 올릴 예정입니다. 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치창업분과 이준석이랍니다. 예, 저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대를 졸업하고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을 통해서 이제 창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창업 지원을 많이 받은 청년으로서 이제 치창업분과에 이제 장을 맡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번에 2020년이나 2021년에 창업마을 드림촌 관련 회의 같은 것도 많이 진행을 하고 인천시에서 치창업 관련 정책 회의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잘못 적어놨는데 비대면이 구애고요. 대면이 이해라서 혹시나 제가 코로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총 지금 10개 청년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현재도 지금 한 2개나 3개 정도 더 추가가 됐는데요. 청년들이 이렇게 퇴직했을 때 연계해 주는 거나 이런 취업 그리고 뭐 자격증 그리고 뭐 바우처라든가 뭐 이제 창업이나 취업 쪽에서 당연히 이제 정책을 많이 내셨는데 무엇보다 취업에 대한 좀 관심이 많으셨어요.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인천에서 취업해서 인천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니즈가 있었다라는 걸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요. 저희가 그 중에서 진행하고 있는 좀 주요 사업으로는 준비하고 있는 거는 빅데이터 취업 매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송민 부위원장께서 내신 정책이고요. 기업과 구직자에 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이랑 매칭을 통해서 최적의 맞춤형 청년 고용을 이뤄내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치 기반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최대한 미스매치를 이제 잡고 고용을 활성화하는 그런 정책을 준비하였고요. 영상으로 그 다음에 좀 시청해 보시죠. 어떻게 두 번?
영상도 송민 부위원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영상인데 그 영상 편집에 대한 일자리를 구할 때 저렇게 검색만으로도 자기 주변에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해서 인천 청년들이 타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고 인천에서 계속 활성화돼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예,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청년 네트워크 참여권리 분과장을 맡고 있는 오승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참여권리 분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대면으로 이제 뵙게 된 건 처음이고 서로 어디 분과에 어떤 위원들이 있는지 몰라서 저희 분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네, 저희 분과는 현재 12명의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회의는 월 1회에서 2회 정도 이제 온라인 진행으로 12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코로나가 나아진다는 전제하에 대면 회의를 예정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했던 진행 사항은 그 인천넷 내부의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12명의 위원들이 각자 그 참여 권리에 대해서 얼만큼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직접 질문지를 만들어서 인천넷 내부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 각 분과 위원별 정책 제안서 제출을 13개 정도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 저희가 남은 임기 동안 진행할 예정 사항은 기존 정책을 제안했던 부분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이제 간담회를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저희 사실은 정책 제안을 12명의 위원인데 13개의 정책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제 사실은 인천시에서 조금 강하게 이렇게 좀 좋은 제안이다라고 해서 피드백을 주셨던 제안이 1개에서 2개 정도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각자 낸 제안을 그래도 한 번쯤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크게 각자 이제 낸 위원의 이름과 정책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써봤고요. 대부분 이제 저희가 물론 참여권리 분과지만 인천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다 보니까 참여권리를 또 말고도 그 이외의 정책들을 제안한 부분들이 있고요. 뭐 이렇게 진행을 네, 그렇게 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고 뒤에서 이제 저희가 가장 크게 이제 2개 정도의 그 제안을 발표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런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또 여기 있는 청년분들이 보시고 함께 네,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크게 제가 2가지 정책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 2019년, 2020년 미추홀구 청년정책 네트워크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활동을 할 당시에만 해도 인천시나 각 구에 있는 이런 청년 거버넌스 조직이 많지 않아서 어떠한 이렇게 조언이나 이런 걸 얻기가 힘들었고 소통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활동을 할 당시에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년 행사를 가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얻어왔던 적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최근에 10개 구군 중에서 일부의 구에서 대부분의 지금 네트워크 형태가 조직이 되고 있고 인천시에서도 이렇게 인천청년 네트워크가 나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광역단체 청년 정책협의체 구성을 저희가 정책 제안으로 제안을 드렸고 대상은 현재 인천시 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거버넌스 위원분들이 대상입니다. 인천시에 활동하고 있는 이런 청년들이 청년정책위원회 그리고 네트워크나 참여단 등의 형태로 있는 거버넌스의 이런 연합체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런 상황을 공유하고 구와 이제 시를 서로 이제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면 제가 겪었던 이런 어려움들이 조금 더 완화가 되고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의 현재 그 청년의 인구가 약 30%에 해당하는 한 86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청년들이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그 외부로 다른 시에 가서 활동을 하거나 시에 가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더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곳에 와서 참여를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진다면 인천의 청년들이 인천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하고 이런 제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2번째 제안은 사실 참여 권리와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그 현재 환경특별시 인천이라는 말에 걸맞은 정책이라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가 함께 하게 됐고, 이 제안은 저희 분과의 이규민 위원님이 제안을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대상은 인천 거주 청년이고, 현재 그 인천 소재 음식점에서 재활용기를 일정 횟수에 사용을 할 시 그린 배지를 수여하거나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을 제공하고, 이런 요즘에는 친환경 뭐 칫솔이라든지 수건이라든지 이러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키트를 제공하는 것이 어떤지 하는 정책 제안을 해봤고, 참고로 밑에 예시는 그 오른쪽에 보이는 이 로고는 환경특별시 인천의 로고입니다. 그 로고에 유스라는 그 청년의 요 말을 붙여서 그 이런 배지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 왼쪽에 보이는 거는 저희 오늘 여기 참여하신 곽혜리나 위원님이 직접 그 또 예술 쪽에 계신데 직접 그려주셔서 선고를 했는데, 그 환경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함께 정책으로 제안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하게 됐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저희 참여권리 분과는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고 권리를 좀 찾을 수 있는 이런 정책 제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남은 이제 임기 동안은 이 시군구에 있는 많은 청년들하고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거생활안정분과 분과장 조현미입니다. 저희 주거생활안정분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 현황 및 정책 제안을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키워드를 크게 4가지로 2020년과 2021년 이렇게 4가지씩 잡아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스마트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줌 회의를 한 번도 써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었고,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패들렛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플랫폼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청년이라면 충분히 스마트해져야 하고 이런 시대의 변화에 잘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하게 우리도 정책 제안을 한번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는 정책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우리가 다 원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같은 드라이브에 접속해서 같이 문서를 편집하는 이런 공통의 경험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주거 정책을 내야 하는데 현재 어떤 정책이 있는지 혹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공부를 먼저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넷 2기인데요. 1기에서 냈던 정책들이라든지, 그리고 인천 청년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그 조례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앞에 보셨다시피 교류회를 통해서 그 천안이나 울산, 대구라든지 이런 광역시들과 교류도 일부 하면서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 타 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게 됐고, 그걸 분과원들과 교류를 하면서 선진정책 사례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과가 생활안정분과기도 하고 주거분과기도 한데요. 인천시에서는 월세 지원 정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생활 안정을 위해서 또 다른 심리적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돈을 지원하는 형태인데요. 돈을 지원하는 형태를 넘어서서 돈을 쓰지 않는 형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저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20대, 30대는 아무래도 외부 활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마 카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카페를 이용하려면 비용이 어쩔 수 없이 소비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청년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재물포라든지 부평이라든지 유유기지가 있고, 이제 유유기지가 또 추가로 세워질 예정이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구마다 하나씩 있는 것도 그것보다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저희가 정책 서류를 내면 한 장의 서류입니다. 이 한 장의 서류는 사실 온라인에서 존재하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큰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해서 공동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대두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정책 혹은 관심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줘야만 청년 정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2021년에는 이 성과 보고회 이후에는 오프라인 회의를 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정책 제안을
내건을 했는데요. 앞에 선진사례 혹은 이제 1기에서 제안했던 정책들을 보니까 저희 분과에서 나왔던 정책들이랑 중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미 기제안이 되어 있었고 혹은 제안이 됐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똑같은 필요성을 느껴서 또 제안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청년 건강 지원이라든지 커뮤니티 지원, 지금 커뮤니티 지원 사업은 3명 돼야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저는 타지인이거든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기에서 이제 발제를 했던 것처럼 1명이라도 지원을 하면 묶어서 그룹화를 해서 커뮤니티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 월세 지원 정책이 지금 전세 5천만 원, 월세 60만 원으로 상향이 됐는데요. 작년에는 4천만 원, 4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주거 분과이기 때문에 주거의 안정성을 위해서 서울이나 경기에 있는 조례처럼 인천에도 주거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1기에서 했던 정책, 지금 저희가 느끼는 정책들이 결과적으로는 모이지 않으면 또 3기에서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책이 발의가 됐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 혹은 지금 반영이 되었으나 고도화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아카이브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저희는 분과 사업에서 앞에 이제 뉴 거버넌스 말씀하셨는데요. 미추홀구라든지 부평구라든지 연수구라든지 여기 있는 주거분과, 왜냐하면 인천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각 구마다 가지고 있는 주거의 특성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구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잘 나눠보고, 그리고 이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정책 제안한 것 중에 2가지 가장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정책 2가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거생활 컨설턴트인데요. 정책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어려움을 호소했던 부분이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도움을 받고 싶은데 도움을 주는 곳이 없다. 혹은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는데 알려주는 곳이 없다 였습니다. 지금 유유기지별로 따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좀 모아서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컨설턴트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청년 생애 주기에 맞는 정책 알림 서비스, 월세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 정책이 나왔으니 신청을 해보라. 아니면은 이런 커뮤니티 사업이 있으니 지원해보라. 이 생애 주기에 맞게 지원하는 것. 그리고 신청을 하고 싶어도 서류를 쓰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면 저 컨설턴트를 통해서 서류 작성을 도움을 받고, 그리고 거기 그 부동산 업자 중에 그 공인중개사 중에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라고 해서 그 좀 검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저희가 주거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 제안을 해봤고요. 하나는 이게 저희 정상민 위원장님이랑 이규민 위원님이 제안을 해주신 걸 합친 건데요. 그 맞춤형 재정 설계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인천에 있는 청년들이 개별 재정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다 받고 나면 청약 통장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돼서 보상이 주거에 맞는 보상이 되고 주거에 맞는 지원이 되는 재정 설계 정책입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시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이음카드를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 같은 경우는 역외 소비가 세종시 다음으로 가장 크게 일어나는 그 도시고, 좀 안타깝게도 이 인천의 발전에 따라서 광역 철도망이 개발됨에 따라서 서울과 접근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외부 그 역의 소비가 더 확대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청년들은 인천에서 뭐해? 출근하고 서울로 출근하고 경기도로 출근하고 인천에 와서 집에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럼 인천에서 놀지는 않아? 인천에서 학원을 다니지는 않는가? 근데 저기 앉아 계시는 저희 정예지 문화예술 분과장님 계신데요. 정말 인천은 놀 게 없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기에도 사실 질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천 청년들 현재 이음 카드는 모든 청년들이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관내 서점 도서 구매 시 추가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방안, 그리고 관내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추가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예를 들면 예술회관도 될 수 있고요, 박물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관내 학원 업종, 어학 업종이 될 수 있고 요리학원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교육의 업종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의 역내 소비를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교육 문화행사 서비스와 질적 향상을 통해서 인천 청년들이 퇴근해서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추가적인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서 인천 청년들의 가처분 소득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에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 인천 청년 이음 보편적인 청년 정책을 좀 제안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업, 창업, 문화, 일자리, 참여 권리 등 청년의 삶의 전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정책을 제안하여 주신 발표자분들과 네트워크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제안한 정책들은 관련 부서의 검토 후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쳐 예산으로 편성되면 최종적으로 사업 추진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천시가 주최하는 인천 청년정책 제안보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4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청년들이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많을 것 같은데요. 몇 분의 목소리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린 배지 만들어주신 곽혜리나 의원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청년 활동을 하다 보니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청년이 너무 다양하고 사실 청년이란 이름으로 모였지만 직업도 다르고 학생분도 있고 신분도 다르고 이제 누군가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분도 있고 자녀의 역할을 하는 분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다른 사람들이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가장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의 성역사나 신념과 주관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지를 이제 인천시에서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들어주셔서 이런 자리를 좀 더 많이 만들어주시고 이제 지자체가 원하는 방향과 방식도 좋지만 청년이 원하는 방식과 방향을 좀 더 고민해서 진행해 주신다면 더 건강한 청년 문화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마이크가 잘 안 나오는 관계로 제가 직접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주거생활안전국가 박용천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시에서 청년 공간 유휴기지의 다양한 활동들, 공간 이용, 노트북 대여, 심리상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무료로 제공해서 조금이나마 청년들의 지갑을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의 참여할 수 있게 힘써주는 노력에 시장님과 공무원분들에게 고마운 마음 표현하고 싶네요. 시장님은 청년들 사이에서 벼락거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대부분 청년들이 이런 현실에서 좌절하고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인천시 차원에도 소득 불평등과 노후 안정 차원에서 청년 시절부터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보편적으로 제공해서 하루라도 어린 나이부터 준비할 수 있는 정책이 준비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역량 힘껏 주거 안정을 위해서 언제든지 집을 노동소득 대비해서 안정적인 주거를 구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청년들도 살기 좋은 그런 브랜드 도시 인천이 되도록 지금도 수고 많으시지만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에서 눈에 띄고 계신 여기 정혜지 분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스티커를 이렇게 여기 청년 예술인이 있어요라고 붙였습니다. 사실 오늘 계속 이 장소부터 해서 모든 얘기들이 취창업인데요. 사실 청년 예술인도 있다는 거를 항상 얘기하고 저는 그 몫으로 항상 청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청년의 입장에서 좀 더 섬세한 소통과 그리고 청년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정책 제안도 했지만 청년 문화 테이블 같은 어떤 저희가 직접적으로 또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거버넌스 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마련이 된다면은 좀 더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살기 좋은 인천이 될 거고, 사실 저는 인천 청년, 아니 전체적인 전국적인 청년의 꽃은 청년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정책들과 이런 모든 청년들을 모을 수 있는 거는 청년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청년 문화와 청년 예술인들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천 청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님 계시다고 다들 너무 좋은 얘기들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되게 화기애애해요. 네, 아무튼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구에서 오신 청년위원회 위원님 허예지님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구 청년정책위원이자 코엔텍스 대표 허예지입니다. 일단 이 자리에 처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청년 활동을 사실 인천에서 시작했다기보다는 서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올해부터 듣기 시작을 했었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안타까웠는지 저도 마음을 많이 쓰이는 곳이었고, 사실 저는 이제 30년 동안 계속 인천에서 성장하고 자랐기 때문에 계속 서울로 출퇴근하고 통근하면서 인천에서 일하고 싶다, 인천에서 살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사실 인천에서 프리랜서로 재작년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올해는 이제 인천에서 공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청년정책 제안 보고회를 들으면서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얼마나 청년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게 되었고, 저는 사실 현재 동구가 인천시에서 청년이 제일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군과 동구 거의 비슷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동구에서 일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고 청년들은 어디 있을까? 나는 어떤 청년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안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너무 귀하고, 저는 이 청년들과 어떤 식으로 거버넌스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됐고, 오늘 그런 이제 저희의 친구들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 청년의 삶의 형태는 정말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엔잡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기획자이자 작가이자 문화기획, 문화활동, 공간 운영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취창업과 혹은 다양한 그쪽 방면으로도 정말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프리랜서, 기거커 같은 것들, 그런 방면으로도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프리랜서들을 위한 엔잡러를 위한 지원들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청년 정책, 그리고 인천시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싶고요. 현재 동구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고자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청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는 떨려서 잘 못 봤는데 방금 인천시의 가능성을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시장님께서 다 적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뒤에 손 흔드시는 연수구 위원님 말씀 한 번만 더 들어보고 마쳐도 될까요,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먼저 발언에 하기 전에 두 가지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참석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시장님께 이런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시에서 지금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으로서 지금 스타트업 파크에 입주해 있는 기업 대표입니다. 저희는 피트니스 쪽에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 중 20명이 거의 대부분 90%가 인천시 거주자고요. 그중에 80%가 청년 취업을 하고 있는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천에 있는 스타트업 중에 젊은 기업들 중에 좋은 아이템들이 많은데, 이런 아이템들을 시하고 기업 간, 지자체 간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굉장히 많은 아이템이 많습니다. 근데 젊은 기업인들은 솔직히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산맘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피트니스 쪽을 연계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인천시에서도 이제 젊은 스타트업들을 위한 그런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발언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청년 정책 제안 보고회 굉장히 흥분이 많이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열기와 또 여러 기발한 많은 정책 제언들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거 잘했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집단지성을 통해서 도출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 다 이게 한 번에 할 수는 없어도 우선순위를 선별해서 단계적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의논해서 그 우선순위도 여러분들과 의논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제 담당 본부장으로서 실천해 나갈게요. 그리고 그 방법론에 있어서도 여러분들과 논의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이윤카드, 자, 오래전서부터 우리 정 위원장님하고 계속 우리 또 이준석 우리 분과위원장 최창업 분과위원장 논의했던 사항들인데 시장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여러분 인천 이음카드 제가 목숨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국면에서도 사실은 캐시백 10% 그거 하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저보고 자꾸 재난지원금 안 준다고 막 그러시는데 3,200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 캐시백 10%를 이음카드 쓰는 데 따라 적립해 주는 게 그거면 재난지원금 다 나눠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포커스는 뭐냐면 실제로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상인들이나 이렇게 훨씬 더 실질적 도움을 받아서 10%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좋으면 우린 무조건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잘 한번 만들어 봐요. 잘 한번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지난달부터 이제 시행을 한 건데 매달 월초면 실국장 회의를 해요. 이제 그때 제가 우리 인천시에도 주니어 보드가 있어요. 젊은 MZ 세대 우리 공직자들이 모이는데 나와서 한 가지씩 꼭 얘기를 해라. 그래 지난달에는 15떡 임명을 받으면 가서 떡을 사는 거야. 우리 젊은 저기들이 그래 부담되고 그 진짜 하기 싫다. 그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듯이 실제로 들어보면 서로가 이게 많이 듣는 것에서 저는 답이 찾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난 밥값 안 내는 과장님, 국장님 있는 줄 그날 들었어 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니어 보드 그분들한테도 한번 본부장님이랑 저랑 권유합시다. 여기에 있잖아요. 해당 분야에 일을 하는 우리 주니어 보드가 같이 어울리면 어때요? 그것도 왜냐하면 그것도 좋은 서로의 이해도 하고 또 정책에 대한 이해도 또 높여줄 수 있고 현실적으로 무슨 한계가 있는지도 그러니까 주거분과 같은 데는 우리 건축가나 이런 데 있는 저 친구들 뭐 좀 이렇게 권유해가지고 좀 만나면 어떨까. 그리고 TP가 내가 보기에는 그 테크노파크에 젊은 우리 주니어들 같이 이렇게 하면 그런 분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렇게 연결하기 어렵다고 할 때 사실은 테크노파크가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다 실용화 좀 이렇게 되게끔 해주고 하는 그런 건데 그런 것들도 한번 해서 인적 저기를 우리 공직에 있는 주니어들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얼른 해요. 하여튼 많이 듣고 저는 누구든지 이렇게 좀 듣는 데서 뭐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기탄 없이 말씀 많이 해주시고 하여튼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 정말 자주 못 뵀는데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제가 다 아는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분과에 계신 분들하고라도 뭐 가끔씩 뵙고 이렇게 의견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시장님이 잘 들어주신다고 해서 원래 진짜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도 한 말씀만 혹시 제가 여기 결혼을 붙였는데요. 저는 부위원장이기 이전에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입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고 눈 떠보니까 결혼식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걱정이 들더라고요. 결혼식장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어쩌지? 결혼식장이 갑질을 하면 어떠지? 이 코시국에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나는 인천대공원에서 결혼식을 해야겠다 하고 찾아봤는데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가족다문학과에서 지원하는 결혼정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장소는 대여를 할 수 있지만 사업비는 안 된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1년 전에 장소를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시장님이 오시니까 그러면 인천시청을 빌려달라 그래야겠다. 인천시청 대회의실을 빌려달라고 하면 비올 걱정도 없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건정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장소나 시설을 혼인 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 오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내년 5월 28일에 저 결혼하는데 인천시청을 빌 수 있을까요? 우리 7월 1일 날짜로 시장 관사로 55년간 쓰던 건물이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송악동에 있어요. 송악동 중구. 거기 가면 여러분들 재물포 구락부라고 아시죠? 재물포 구락부 바로 밑에 집이 시장 관사예요. 그거를 지금까지는 인천시 역사자료관으로 쓰느라고 시민들에게 절대 개방을 안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역사자료관을 옮겼어요. 율목동에 또 시장 부윤관사가 있거든요. 그리 옮기고 거기 있던 시장관사를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열어요. 여러분들 모임도 그런 데서 하셔도 돼요. 거기 모이셔서. 근데 그런 데서 하셔요. 거기 이제 공간도 되고, 사실은 지금 그 예산이 이제 부족해서 이제 나눠서 하는데 거기에다가 아주 정원수도 좋고 그렇거든요. 작은 결혼식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요. 거기에 작은 결혼식 그 하실 수 있게.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기는 좀 걸릴 거예요. 제가 정확한 그 저기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취지로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시청 청사는 이게 한 번도 빌려준 기억이 없어요. 내가 3년 동안 시장을 했는데. 오늘 고생해서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도 여기서 시장이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것, 그 독재예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것도 굉장히 그 좋은 스타일은 아니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도 있고, 더 좋은 대안이 없는지 한번 그 한번 안내 좀 잘 해주세요. 저렇게 결혼을 꼭 아름답고 기억나는 데서 하고 싶다는데, 여러분들 수봉공원 가보셨어요? 수봉공원 그거 멋있지 않아요? 밤에? 저 아이디어예요. 그거 우리 그 신일기 교수님이라고 도와주셨는데, 그렇게 이렇게 자꾸 생각을 모아갑시다. 좋은 생각이에요. 거기 참 그 되고 나면 하면 좋은데, 거기 바다도 이렇게 저 계양장도 보이고, 그죠? 거기 1호로. 근데 내년 5월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땅 사고 있는데 이 땅 주인들이 이게 잘 협상이 안 돼서 그래요. 한번 고민해 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사업이 작은 결혼식이었는데 제가 작은 결혼식을 쏙 빼먹었네요. 그래서 청년으로서, 인천의 청년으로서 그 작은 결혼식 사업이 시범사업에서 시행사업이 되길 바라며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인사드렸고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인천 정책에 대한 아쉬움에서 비롯된 지적도 있었고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인천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한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2021년 청년정책 제안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끝까지 참여해주신 청년분들과 시장님 이하 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다 함께 청년이 행복한 도시 인천 피켓을 들고 기념 촬영 후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